안녕하세요. 주식 1번지입니다. 시청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까지 체크해 주시고 빠르게 정보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주식 1번지입니다. 오늘 어떻게 시장 잘 견뎌내셨습니까? 야, 지금 어제 이제 빅텍이랑 이제 그 관련 종목들 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솔직히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이야 잘 올라갔으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거는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그 외에 보유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도 좀 깨진 것들도 좀 있고요. 아마 우리 회원님들, 우리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아마 조금 많이 좀 힘든 하루가 되지 않았나 생각 드는데요. 네. 어, 먼저 한번 시장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마이너스 1.11% 하락, 코스닥 지수는 어, 마이너스 3.39%. 아마 코스닥 지수가 다른 이제 아시아 증시까지 다 비교해 보더라도 좀 많이 빠지긴 했어요. 근데 이제 상승 하락을 보시면 이제 두 개를 다 합쳐도, 네, 여기 보시면은 나오지만은 아이고, 여기 보시면은 상승과 하락이 다 합쳐도 200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정말 최악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상승,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퍼스텍이라는 종목, 그러니까 이게 방산주거든요. 그래, 요거 종목 하나 상한가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네 종목이 갔었는데 그 중에 두 종목도 똑같이 방산주입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아시죠? 계속해서 제가 지금 지난주 그 주말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이란과 그 미국과의 그 이슈들이 자꾸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게 점점 이제 이 상황들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란이 미국 그 군기지에 이제 보복 공격을 하면서 방산주들이 장중에 상한가 갔다가 잠깐 소강 상태에 나왔을 때 좀 빠졌다가 이제 나왔는데, 마감쯤에 다시 이제 들어올리면서 이제 상한가로 대부분 마감하면서 끝났거든요. 아마 오늘 저녁에 아마 트럼프가 아마 뉴스로 발표를 하면서 또 추가적인 액션을 취한다면 아마 내일까지도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소강하면서 다른 이제 방산주들도 조금 이번엔 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보면서 내용을 드리고 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내용 드리고, 그 다음 자세한 내용들, 그냥 방산주랑 그 다음에 그 전에 나왔던 여러 가지 이제 종목들에 대한 내용들은 자, 우측 상단에 이제 또 내용들, 영상들을 다시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요. 한번 다시 돌아가 보셔서 또 복기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은 아무래도 한번 지나갔다고 떼는 게 아니라, 특히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고 나서 또 내려왔을 때 또 같은 이유로 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차트상으로도 그렇겠지만 이제 올라갈 때는 맨날 똑같은 내용을, 새로운 내용이 계속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옛날에 했던 거 또 써먹고 했던 거 또 써먹고, 그렇게 돌려막기 식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씩 이제 보시면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 드릴 영상은 네, 지금 계속해서 지금 전쟁과 기근과 핍박이 나오고 있는데, 그때마다 계속 나오는 것들이 이런 질병 문제들이 좀 대두가 되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2019년도 초반만 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습니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었죠. 예, 아프리카 돼지열병에서 아프리카에서 돼지열병 나오고 돼지들이 자꾸 죽어나간다. 이게 지금 북한을 타고 남한으로도 상륙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들이 계속 고조가 됐었거든요. 처음에는 중국에서만 있다가 북한에서도 한번 나왔다. 그 다음에 그전에 그러면은 이제 중국에서 이제 돼지들이 많이 죽어나갈 때에도 거기에서 돼지 가격들이, 양돈 가격이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돼지 이제 종목들도 같이 올라갈 것이다.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계속 움직임이 나왔던 건데, 지금 이제 이란이랑 중동발 리스크가 나오는 반면에 지금 나오고 있는 와중에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게 중국에 있는 원인 불명의 폐렴 관련 증상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오후 5시 5분 기준으로, 보시면 오후 5시 5분 기준으로 국내에서도 중상자들이 이제 발생이 됐다고 이제 처음으로 나온 기사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전에 있었던 내용들, 그러니까 계속해서 폐렴주들이 지금 지수가 좀 꼬꾸라지면서
새롭게 이제 테마주로 부각을 받고 있는데 어떤 관련주들이 좀 볼 수 있을까,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한 가지 정도로만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무래도 가장 좀 쉬울 것 같아서 이쪽으로 좀 관련 지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먼저 우리가 지금 가장 먼저 이제 폐렴이 이제 좀 수면 위로 기사로 계속 나왔던 게, 저는 지난주 월요일주, 그러니까 새해 지나면서 나왔던 이슈들이었던 것 같거든요. 내용들이 이건 최근 겁니다. 지금 1월 6일자 뉴스들이고, 이거는 그보다 이전 뉴스들인데, 이것도 6일이네요. 예. 6일 관련돼서 내용들을 좀 보시면, 이때 이제 파루 관련된 것들이랑 이제 고려제약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관련주로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제가 기본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러니까 사업 보고서를 뒤져서 거기에 내용을 찾아서 나왔던 게 아니라, 일단 먼저 1월 6일, 1월 3일 이럴 때 이제 급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때 관련된 기사들을 보면서 제가 어떤 종목들이 있었다를 중심으로 관심주를 거꾸로 가져오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1월 6일 날,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월요일 날 이제 급등이 나왔을 때 나왔던 것이 이제 파루, 고려제약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원인불명, 이거는 또 다른 기사, 메디컬 투데이라는 이제 뉴스에서 나온 기사들인데, 여기서는 대한유팜, 파루, 체시스 이런 것들이 좀 나왔습니다. 아마 대한유팜, 파루, 체시스 같은 경우에는 동물 관련된 또 그 제약주들이 좀 있다 보니까 좀 낯설진 않으실 거예요. 좀 익숙한 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이제 뭐 1순위, 2순위, 3순위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조금 더 글자를 키워볼까요? 네, 이렇게 키워서, 일단은 뉴스에서 폐렴 관련해서 언급된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아마 내일장에서도 이제 움직임을 보실 때 가장 먼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대한유팜, 파루, 그 다음에 체시스, 고려제약 요 네 종목들이 좀 있겠습니다. 대한유팜 같은 경우에는 찾아보니까 흉막폐렴 전문 치료제를 보유하고 있어요. 이게 이름이 슈퍼네오펜산이라고 하는 건데, 요 관련돼서 이제 폐렴 관련된 치료제도 있고, 그 다음 뉴스 기사에도 나왔기 때문에 1등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루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계속 개인 위생용품 소독약을 좀 소독약 치료제인 플루라는 그런 치료제를 제조 판매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원래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조류독감이라든지 아니면 뭐 개인 이제 사스라든지 이런 거 할 때마다 나오는 게 개인 위생 관련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된 소독약을 좀 팔고 있는 파루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계속 관련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체시스 관련 기사 언급된 것들, 그 다음 고려제약은 원래 사스 관련주인데, 지금 계속 이슈가 왜 사스 관련주도 나오냐고 하면은, 지금 뉴스에서 이제 어그로를 끌고 있는 게 유래가 없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인데 이게 예전에 중국 사스에 있었던 그런 공포만큼 있다, 이렇게 자꾸 키워드로 사스가 나오는 바람에 이제 사스 관련주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것들 중에 펜타글로빈이라는 그런 제품이 있는데, 이게 이제 사스 관련된 이제 제약주입니다. 그래서 제약 그 품이고요. 그 사스 관련된 제약품을 현재 팔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폐렴으로 같이 넘어온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뉴스에는 없지만은 폐렴 종목들이 갈 때 같이 갔던 것들, 이거는 제가 이제 조금 더 심화해서 봤을 때 나왔던 내용들, 직접적으로 조금 찾아서 보니까 이때 갈 때 비슷하게 갔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CTC 바이오와 진양제약이라는 그런 종목들인데요. CTC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일 때 이제 많이 나왔었던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양제약 같은 경우에도 고려제약과 마찬가지로 메르스 관련주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그때 같이 움직일 때 같이 나왔던 종목들이다 보니까 이 내용들을 같이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타에서는 이제 뭐 언급되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관심 있던 종목들 중에서 또 찾아보니까 이제 폐렴 관련된 이제 제약 그 의약품들을 팔고 있어서 같이 한번 봤는데, 이거는 이제 3순위.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수급이 들어와 주는 것들, 그 다음에 여기는 수급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속도감에서의 이제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적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KM, 웰크론, 국제약품 요 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관련주입니다. 마스크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뭐
폐렴도 있겠지만 뭐 기본적으로 뭐 그 미세먼지, 요즘에는 미세먼지 관련주로 더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는 조금 이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바로바로 올라가지는 못하는 것 같고, 그래도 자리는 일단 좀 괜찮은 것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에이프로젠지약, 요거는 이제 중증 폐렴 관련된 의약품을 이제 제조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뭐 중증 폐렴보다는 지금 더 이제 관련된 호재를 기다리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장애 종목에는 에이프로젠지약, 이번에 그 유니콘 기업으로 선정이 된, 예, 장애 에이프로젠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지금 코스닥에 있는, 코스피에 있는 그 에이프로젠 KIC라는 종목하고 지금 합병 상장을 하려고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폐렴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조금씩 이제 볼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까지 좀 봤고, 이제 기본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종목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저도 이거 잘 모르기 때문에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종목들 아까 1순위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대한유팜이라고 있어요. 네. 대한유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자꾸 관심을 가지면 1월 6일날 일단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관련 이제 폐렴 관련주에서 있어서 이제 좀 두각을 나타내는 종목 1순위에 대한 1순위와 관련된 종목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중동발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6%까지 급등은 나왔었어요. 네, 근데 그 다음에 추가적인 이제 상승세가 조금 없다 보니까 조금 약소하게 좀 밀려버려가지고, 예, 일단은 뭐 16%에서 지금 5% 상승까지, 그러니까 약 한 11% 정도가 지금 빠져서 이제 마감한 상태인데, 그래도 자리 여전히 잘 지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아직까지도 여전히 유효한 종목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진양제약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1월 때는 1월 3일 조금 먼저 뜬 개념이 있죠. 네, 1월 3일날 먼저 장중 상한가까지 갔다가 조금 추가적인 상승세 없이 지금 약간 꼬꾸라져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보셨던 대한유판보다는 조금 모양새가 조금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추세라는 게 결국에는 왔을 때 여기서 잡아주는 맛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뚫어줄 수가 있는 건데, 그런 내용들이 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갔다가 나오더라도 여기에서는 딱 잡아줬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다음 점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그 내용들, 자리에서 좀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한 번은 정도는 좀 더 빠졌다가 여기에서 이제 자리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고 반등이 나와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아무래도 대한유판보다는 좀 걸릴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아까 대한유판보다 조금 안 좋을 것 같고, 세 번째 파루를 보시면, 파루도 보시면은 원래는 파루가 이 정도로 힘이 세진 않아요. 네. 왜냐면 파루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뭐 개인 위생 그런 소독약을 팔고는 있지만 이게 전체적인 비중에서 그래 크지가 않거든요. 실제로 파루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시설업체 쪽의 매출이 거의 대부분에 일어나는 거지, 소독약 같은 경우는 한 1%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1%? 2%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원래는 좀 잘 안 나왔던, 그러니까 시세가 좀 늦게 터져도, 네, 그런 종목이었는데 오랜만에 이제 약간 대장 그룹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시세 나온 거는 1월 2일, 오히려 제일 빠르죠. 1월 2일 날 나왔고 1월 3일 날 보시면, 근데 상한가가 없어요. 보시면 상한가가 없다는 것 자체가 일단 힘이 다른 거에 비해서는 조금 없지 않냐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건데, 예. 그래서 저는 아까 대한유팜을 일단 1등으로 보지만 요 파루 같은 경우에도 괜찮은 게, 아까 그 진양제약 같은 경우는 밑으로 빠졌었잖아요. 근데 이것 또한 상한가까지는 안 나왔었어도 급등이 나오고 조정을 받으면서 자리를 지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올라갈 때 시세가 터질 때는 좀 더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에 파루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지켜보시면 좀 좋은 모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 마지막 보려제약. 네, 보려제약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가장 네이버 뭐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먼저 이제 사스 관련주부터 해서 나오다 보니까 가장 먼저 두각을 좀 기사로서는 나왔던 종목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뭐 상승폭은 뭐 그렇게 크다고 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뭐 아까 뭐 평범하죠. 아까 진양제약에 비하면 진양제약 같은 경우 그래도 장중에 상한가도 나왔지만 이 종목은 뭐 해봐야 뭐
7%, 7.4%뭐 이런 이 정도밖에 안 나오고 이제 꼬부라져 있는 모습인 건데, 지금 자리는 거의 다시 이제 급등이 나오기 직전 자리로 온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예.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시간 관계상 그리고 좀 시간 좀 늦었다 보니까 1순위에 있는 내용들만 조금 간략하게 봤습니다. 왜냐면 뭐 2순위, 3순위는 조금 더 내피셜이 들어가야 되고 어느 정도 기업 가치도 있어 봐야 예, 조금 더 이제 관심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테마주는 수급 먼저 나오는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일단 수급이 강한 종목들 위주로만 일단 한번 봤습니다. 자, 마지막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넘어갈게요. 네. 제가 일단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일단은 이번에 대한유팜 폐렴 관련주에서 대한유팜과 뭐였죠? 대한유판과 파루. 대한유판과 파루를 이제 관심 있게 보셔라. 그런 내용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보시면서도 아시겠지만 제가 그렇게 뭐 어렵게 분석을 해서 드리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어떻게 봤죠? 처음에 테마주를 볼 때, 그러니까 생애 첫 테마가 아닌 경우, 이럴 경우에는 기존에 먼저 시세가 터졌을 때 기사들을 활용. 그래서 그 기사에서 나왔던 종목들 먼저 수집. 저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키워드 매매라고도 하는데요. 키워드 검색. 검색이라고도 매매라고도 하는 건데, 왜냐하면 테마주라는 게 그렇게 뭐 심오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들은 아니에요.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사에서 나오는 내용들, 결국 이 기사들도 가장 관심 있는 기사, 화제가 되는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기사를 쓰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아무래도 우리가 기술적으로 분석해서 보는 것보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봤다는 어떤 반증이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조금 시간이 된다고 치면 이제 차트를 보시는 거죠. 이제 차트를 보면서 시세가 꺾인 것, 그 다음에 시세가 안 꺾인 것 위주로 나눠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선별. 그렇게 하면은 아까도 보시겠지만 종목 아까 4개 정도 기사에서 찾았었는데 그중에 2개 종목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2종목에 대해서 내용을 보는데, 여기서 뭐 찾은, 그러니까 발굴한 종목을 이제 분산 투자를 할지, 아니면 또는 하나를 몰빵을 할지, 하나 선택하든지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건데, 저는 조금 더 시간이 된다고 생각들면, 지금 이제 뭐 장 마감이니까 오히려 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하신다면은 저는 여기서 외인들 수급을 좀 먼저 좀 봐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왜냐면 외인들 수급도 쭉 꽤 무시를 못하는 게, 왜 무시를 못하냐면, 일단 외인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우리보다는 매매를 잘합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걸 아는 친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얘네들이 좀 아직 들어와 있네, 좀 많이 들어와 있네, 빨간불, 그러니까 외인들 수급 보시면은 많이 들어왔을 경우는 빨간불이 나오잖아요. 그럼 한번 잠깐 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파루 보시면은 지금 이제 좀 팔았죠. 급등 나오면서. 그러면 이런 것들은 조금 일단은 안 보는 거예요. 대한유판 보기 전까지는. 대한유판도 정말 파란불이죠. 아이고 왜 이렇게 다 파란불이냐. 근데 지금 보시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유판이냐 파루냐 한다고 하면 저는 대한유판을 좀 더 볼 것 같아요. 왜냐면 대한유판은 그러니까 이제 막 매도가 나오면서 순매도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파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순매도가 제가 볼 때 1월 6일날 급등 나올 때 이미 나왔거든요. 1월 6일 여기 때. 그러다 보니까 자리는 다 똑같이 비슷비슷하긴 한데, 수급적인 면에서는 이제 막 차익 실현이 나오는 대한유팜이 조금 더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좀 된다고 치면 수급까지 분석을 해서 조금 더 어떤 걸 우선순위로 좀 가져가 볼지를 판단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없다, 시간이 없다, 그러면 일단 장중에 흐름 강한 거, 뭐 여기서 흐름이 강하다고 하는 거는 결국 거래량이 아주 상당한 것들, 네. 거래량이 계속 막 그런 거 보실 거예요. 호가창 보시면 뭐 11111이 나오는 것처럼 막 1000, 2000, 3000, 4000 이런 식으로 계속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으면 이게 호가창이 계속 깜짝깜짝거리거든요. 그래, 그런 것들이 좀 많은 것들 위주로 보시는 게 개인적으로 좀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폐렴 관련주 해서도 좀 살펴봤는데요. 내용들 영상 좀 도움이 되셨다면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까지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관련 영상 말고 영상 이외에 또 다른 내용들을 전부 다 계속 무료 카톡방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오늘 나왔던 이 폐렴 관련주들도 전부 다 카톡방에서 우리 같이 이제 매매하시는 우리 분들끼리 이제 내용을 나누다가 이제 기사가 나오게 되어서 이걸 제가 주제로 선정하고 말씀을 드리게 된 건데요. 이런 내용들도 좀 같이 보시고 내용들 좀 참고해 보시면은 충분히 조금 더 수월하게 성공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카톡방 계속 놀러 오셔서 양질 정보 한번 받아보시기 바라고, 링크는 언제나처럼 영상 하단 댓글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